오늘 주제는 평화로운 마음을 얻는 방법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댓글로 제가 읽었어요. 뭐 이유 없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불안감을 느끼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회사에 가서 혹은 일상생활을 사는데 누군가 그냥 별 큰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바늘처럼 살짝 찌른 말에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해서 타인의 한마디에 너무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파도가 요동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동시에 마치 엄청나게 두껍고 높은 벽을 막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이 벽이 뚫리지 않아서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뭐 온갖 종류의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사실 이 주제가 오늘은 좀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은 조금 근본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또 동시에 실제로 마음을 다스리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실제적인 방법론까지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뭐 바로 시작합니다. 네, 10분은 좀 긴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55분에 들어와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평화로운 마음의 안정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 20분? 오늘 조금 짧게 할까요? 매번 1시간 넘게 해서 한 20분, 30분 정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쪽에다가 제가 읽을 만한 것들을 조금 적어놔서 이쪽을 조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자, 첫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총 4가지예요. 4가지 얘기라서 첫 번째는, 자, 우리는 왜 평화로운 마음을 얻고 싶어 하는가라는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이거에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글쓰기를 되게 오랫동안 배워왔는데 저를 가르쳐 주시는 글 선생님이 이제 그 소설이나 혹은 드라마나 어떤 작품의 캐릭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2가지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모든 캐릭터, 뭐 예를 들면은 부부의 세계나 막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막장 캐릭터들. 그 모든 캐릭터들은 내적인 불안정과 외적인 불안정에서 좀 시달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화로운 마음의 평화를 약간 깨는 그런 이유에도 우리는 외적인 상황에 대한 불안정, 그 다음에 내적인 상황에 대한 불안정에서 계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용어를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외적 불안정이라는 건 외적인 상황이 변함으로써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상황을 말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경제적인 걸로 갑자기 가족이 확 타격을 받거나,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막 욕을 하고 가거나, 정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차에 치인다거나,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생기는 외적인 불안정, 외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대비하지도 못한 채로 평화가 그냥 바사삭 깨져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외적인 불안정이고, 내적인 불안정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었던 내면의 어떤 문제 같은 걸 말해요. 예를 들면 트라우마나 어떤 내가 겪었던 어릴 적 왕따를 당했던 일이거나 이런 어떤 심정적 불안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화로운 마음이 깨지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들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이거를 나눠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재 불안감을 느끼시고 있거나, 혹은 나는 요즘 왜 행복하지 않지? 라는 생각,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해보셨을 때 제가 만약에 진짜 묻는다면 여러분 요즘 얼마나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완전 행복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수일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그냥 보통인 것 같아, 혹은 나 진짜 너무 힘들어, 혹은 나 너무 지쳤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내가 왜 지쳤지? 내가 왜 힘들지? 내가 왜 그만하고 싶지? 내가 왜 포기하고 싶지? 왜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은 용기가 안 들지? 이게 나의 문제인가?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외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불안정으로 이해를 하셔서 되게 스스로 탓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페이서스가 약간 그런 동기부여라는 특성상 좀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소위 말해 좀 건강한 오너십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그게 조금 과해져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건 내 탓이야 라고 탓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 피드백을 받아보면.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이 달라져야 하고 타인이 그걸 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괜찮았을 거를 내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평화로운 마음을 깨는 원인을 내적인 거 외적인 걸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그 사이에 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구분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 잘못인지 내가 갖고 있었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이상한 팀장이 제가 나를 정말 못 살게 굴기로 작정을 해서 내 인생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가지고 막 내가 회사 생활을 못하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진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그 회사를 그만두면서 진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참았어요. 근데 그 참았던 이유가 뭐냐면 쟤네 잘못이고 쟤네가 이상하고 제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뀌고 내가 아무리 양보하고 내가 아무리 참아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변한다고 해서 마음의 평화가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마음의 평화로운 안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명상하세요. 명상 좋죠.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명상하세요라고 하면 아니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다가 쓰레기 더미를 쏟아 붓고 있는데 명상하라고 하면은 솔직히 빡치지 않겠어요? 저는 솔직히 빡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나요. 그런 경우에는. 왜? 내 외부의 인생에서 나한테 쓰레기 더미를 쏟아넣고 있는 그 쓰레기 차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생에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인생에는 더러운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더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거는 너의 탓이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부분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그래 그것은 나의 탓이지 라고 해서 그것들을 좀 분리해주고 구분하고 좀 퍼센트로 좀 나눈다 하더라도 설령 51대 49로 나누더라도 그것들을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마음의 안정을 깰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꼽는 첫 번째, 평화를 해치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자, 관계로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다뤄야 하는 관계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저를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는 가족 관계가 있죠. 그쵸. 두 번째는 연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 관계가 있고 네 번째는 어떤 일적으로 엮인 직장 동료 관계가 있어요. 자,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족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생각 외로 여러분들 아마 이런 통계를 좀 들으시면 놀라실 수도 있을 텐데 생각 외로 나의 꿈을 가로막는 게 가족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 가족은 대단히 막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혹은 사랑하지 않아서라기보다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재가 된 지 오래돼서 이게 그 부재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정보의 격차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시기 위해서는 좀 소통의 창구를 긴밀하게 여실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나의 꿈을 가로막는다? 그럼 우리가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가족은 이미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께 살기로 결정한 가장 기초적인 커뮤니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외면받았을 때 마치 뭐랄까 성벽이 없는 곳에서 싸움을 하는 것 같아서 막 상대방의 화살이 그냥 훅 들어와요. 우리 그거 맞으면 순식간에 피를 흘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 가족은 어려우면서도 또 동시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제가 좋아하는 말처럼 좀 불같이 다뤄야 되는 관계의 첫 번째가 불이 아니라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우면 뜨겁고 너무 멀면 추운 그 정도 관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고 또 동시에 여러분이 성공이나 어떤 바라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실 때 가족이 가로막는다면 그것을 왜 이해 못해 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
좀 어떤 세대 차이가 있나 보다. 혹은 언니랑 나랑 상황이 달라서 그런가 보다. 뭐 형은 모를 수 있지. 이렇게 그냥 툭툭툭 넘어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는 두 번째 관계는 바로 연인 관계입니다. 자, 연인 관계 같은 경우는 제가 주변에서 많은 20대들의 어떤 연애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죄송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일단 애초에 인간을 잘못 고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하는 꿈을 지지해 줄 만한 인간을 고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사람을 잘못 고른 거라서 제가 어떻게 코멘트 해드리긴 참 어렵지만 저는 사실 일반적인 연인 관계라면 좀 여러분만의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기를 좀 권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연인 관계가 사실 되게 진지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한순간에 팽 하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뭔가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되게 많이 희생을 해야지, 내 꿈도 희생해야지, 내 인생도 희생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정말 친구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그렇게 권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로운 마음을 깨는 행위를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한다면 첫 번째로는 단호하게 거절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너가 하는 말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일종의 어떤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의 어떤 마음의 평화를 깬다면 여러분 그런 관계는 어차피 또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여러분의 어떤 심신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친구예요. 친구로 내려가면 조금 개념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친구들, 소위 말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자기 개발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나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설레, 흥분돼 라는 좀 건설적인 친구가 주변에 없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주변을 좀 다시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관계를 학교 생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있던 그런 친구들까지 되게 건설적으로 꾸리기라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지표가 되지 않대요. 네. 됐나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현재 있는 친구들이 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친구들을 뭐 이해하고 포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장 친한 친구 5명의 평균은 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 조금 벗어나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관계를 깨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주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주변에 그대로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마음의 평화라는 게 왜 친구가 내 마음의 평화를 깰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주변에서 나의 인생에 해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내가 나의 인생을 위해서 정진하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 성장하는 데에 발목을 잡아 제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평화는 사실 내가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 길을 내 친구가 막는다면 미안하지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더 나은 친구를 사귈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끔 이 얘기 하시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 친한 친구인데 막 속상해요. 막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보다 10배 성장하면 여러분들 지금 친구가 옆에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알아서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하고 여러분들 떠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기로 결정했다면 그냥 여러분이 그들과 비슷한 급으로 남기로 결정했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이런 제 말이 가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이기적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이해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아라 라는 말이 내가 너무 타인을 너무 만족하거나 내가 너무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뭔가 나도 그들의 급에 맞게 내가 다운그레이드를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마치 미지의 세계인 거죠. 어떤 미지의 세계냐면 제가 한 번도 70kg대 후반이 된 적이 없는 것처럼
제가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라방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괜찮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생깁니다. 부자들도 생길 거고요. 정말 하염없이 주는 친구도 생길 거고요. 항상 나에게 용기를 주는 친구도 생길 거고, 내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장점을 봐주는 친구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친구들과 있다면 와, 내 인생이 정말 또 일어날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달려가 볼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까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 관계는 사실 연인이나 어떤 가족 관계랑 좀 다르게 환경에 어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수다를 떠는 사람이 누군가요? 연인이거나 아니면 친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통의 창구가 열리는데, 그 소통의 창구가 열린다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소통을 파이프라고 보면 파이프가 점점 커지는 거겠죠. 한 번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잘못 많은 물량을 받아버리면 100%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좋은 친구를 주변에 두시고 좋은 영향력을 한 번에 많이 받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직장인데, 직장 관계는 정말로 제가 뭐 함부로 코멘트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깨는 직장 생활 혹은 마음의 평화를 깨는 직장 상사와 지내고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간만큼을 좀 나를 훈련한다는 기간으로 인지하고 거기를 탈출하는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탈출 계획을 세우세요. 방탈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쵸? 내가 성공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단서는 현재 인생에 숨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단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관계가 정말 이게 평화를 이렇게 깨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탈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말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일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직장 생활에 좀 대입을 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잠시만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이럴까? 왜 나의 인생을 이토록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고민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꺼내는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리 보기 같은 그런 건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고여있는 사람들이 있죠. 회사에서 정말 10년, 20년, 30년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들을 보면서 왜 나를 괴롭히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은 뭐랄까, 상자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만의 세상에 갇혀 살고 내가 하는 인생이 옳고,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그러면 나도 그런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랑 애초에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 라방을 들어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기계발과 동기부여에 관심이 있고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라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맨날 회사 생활을 몇십 년째 다녀서 이미 고인물이 되고 썩어가지고 그 안에서 모기가 알을 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그들이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100% 그 사람 쓰레기예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정말로 어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는 멍청이야 라고 하면 웃기고 앉아있네, 너 따위가 감히? 이러겠죠. 내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넌 정말 훌륭한 사람 같아, 그러면 오히려 짜증나지 않겠어요? 정말 가짜는 인간이 와가지고 와, 나는 너가 정말 최고야, 야 정말 야 지금 쌍따봉을 날려요. 쟤가 진짜 별론 애가 그러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애초에 그 존재 자체를 뭔가 인정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어떤 휴먼 비잉으로 보시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들을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인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존재할 만한 자체가 아니라면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제가 어떤 회사 생활하면 조금 약간 격해지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정말 너 같은 사람이 감히 나에 대해서 안다는 생각을 가지고 칭찬을 해? 욕을 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마음이 정말 편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가 감히? 약간 나의 인생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존재 자체를 높은 존재로 인지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 마음의 평화를 굉장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하잖아요.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그거는 어떤 하나의 어떤 조직이고 문화고 커뮤니티죠. 자, 이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6개월 이상 생활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죠. 정말 짧게 보는 거예요. 6개월 미만은 열심히 하세요. 보통 우리가 직장 올 때 3, 6, 9 보잖아요. 3개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됐다고 치죠. 자, 그 정도면 인간을 그 문화에 흡수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원룸에다가 사람을 넣어놓고 9개월을 살게 해도 그 원룸에 적응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100평짜리에 갖다 놓고 9개월을 살게 하면 그 9개월 동안 산 그 100평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적응의 동물입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속한 회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들만의 커뮤니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회사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나와서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잖아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제공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게 사람의 적응력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구나. 또 동시에 내가 속한 커뮤니티가 진짜 좁은 커뮤니티인데, 내가 속한 커뮤니티가 진짜 별거 아닌 커뮤니티인데 마치 내가 그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구나 라는 착각에서 좀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서만 산 사람이 비행기 안 타봤어. 그런 사람이 전 세계는 넓어 라고 하면 웃기고 앉아있네 이러겠죠. 비행기 안 타본 놈이 뭘 알아 그러겠죠.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미국은 도로가 진짜 넓고 다 큼직큼직해 라고 하면 들으면 압니까? 백문이불여일견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재 회사 생활도, 여러분의 평화를 깨는 인간들도 다 지들만의 어떤 너만의 월드에서 사는 거지. 그게 나의 월드와 뭔 상관이니?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군집에서 애초에 뭔가 중요한 밸류를 뭔가 제공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어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를 하던 어떤 나의 모습. 자, 거기서부터 꼬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훨씬 크게 생각하시고 훨씬 넓은 어떤 그 월드를 만드셔야 되고 훨씬 큰 꿈을 꾸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요. 네, 정말 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평화로운 마음의 안정을 찾는 how to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법은 솔직히 저희 라방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최근에 또 지금 한 열흘 사이에 10,000명이 늘어가지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동기부여 관련한 컨텐츠를 올린다고 해서 전 절대로 동기부여가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생이 절대로 쉽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한 달 만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SNS 월드와 모든 세상은 거짓말로 정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올라온 성공한 스푼인가? 거기서 오바마가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여러분들 성공은 쉬운 게 아니라 진짜로 정진하는 마음을 통해서 진짜 힘든 고통의 순간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꿈을 내가 내년에 이룬다고요? 내후년에 이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프 베조스도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1, 2년 만에 하겠어요? 그죠?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애초에 디폴트를 안 믿는 걸로 두셔야 돼요. 그죠?
자, 그 관점에서 진짜 평화로운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좀 재정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재정의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인생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통이 나한테 오죠. 근데 그 고통이 나한테 올 때 그게 이렇게 콱 찔리는 것처럼 아플 것 같으니까 슉 피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어떤 그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훈련의 시간이에요. 진짜. 이거는 정말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만큼. 그 시간이 쉽나요? 겁나 고통스럽죠. 그 시간 빨리 가나요? 시간 더럽게 안 갑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서 온갖 몸에 상처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힘과 훈련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힘든 일이 왔을 때 여러분들 정말 두 팔 벌려서 그것들을 환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미친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제 하는 말을 들으면. 하지만 진짜 저는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이것이 나의 훈련을 시켜주는 거구나. 내가 이걸로 인해서 더 단단해지겠구나. 내가 이걸로 인해서 더 성장했겠구나. 내가 이거를 뚫고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서 날아갈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 고통을 뚫어내 버리시면 여러분들의 평화로운 마음은 이렇게 유지가 되실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평화로운 마음을 항상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죠. 타인의 말, 타인의 상황, 외부의 상황, 심지어 내가 가진 트라우마, 나한테 있었던 가족의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뚫어내고 마음의 평화를 항상 유지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고통에 익숙해지신 분들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고통이 사라질 거예요. 아니에요. 뇌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 빨간색에 집중하지 마세요. 방 안에 있는 빨간색에 집중하지 마세요. 빨간색 집중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빨간색만 보인다는 거예요. 왜? 뇌는 그냥 입력한 거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어떤 현실적인 정말 말로 정말 고통이 왔을 때 내가 이겨내겠다, 나는 뚫어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그거를 어떤 배움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저는 진짜 좋겠습니다. 아마 보시면서 진짜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관점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 라방에서 그냥 저기 위에 X표 있죠? X표 누르고 나가세요. 나가셔서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바로 나가서 적으셔야 돼요. 라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럴 정도로 어떤 어려움에 대한 어떤 관념 자체를 조금 뒤집으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라방에서 매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견뎌내고 나시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아무도 공격할 수 없고 공격하더라도 여러분들 웃으면서 걸어가실 거예요. 아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서로 갈라지시고 20대 중반 때 큰 병을 앓고 인생도 다 이렇게 끝나고 회사 적응도 정말 다 못하고 퇴사도 당하고 정말 하는 족족 실패만 한 사람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들어오신 분 중에서 가장 많은 절망과 가장 많은 진짜 죽고 싶다라는 생각과 이 모든 시간들을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는 저의 어려움이에요. 페이서스를 운영하면서 제가 운영할 수 있는 힘도 저의 어려움이고 제가 정말 8월 지금 예약 상담이 8월 말까지 끝났어요. 이제 저를 무료 상담 하시려면은 8월 넷째 주부터 예약이 가능하신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제가 그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저의 어려움 때문이에요. 제 고통 때문이에요. 그 고통이 있으니까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저도 겪었어요. 힘드시죠? 저도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이 왔을 때 저는 조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을 뚫어내실 수 있는 힘은 그러면 어디서 얻나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100% 이야기할 거예요. 토니 로빈스 아는 사람,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의 말에 정말로 깊게 공감합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고통 너머에 있는 무언가, 그 고통을 참아내고 달성하고 싶은 인생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되고 싶은 어떤 모습,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 내가 살고 싶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겪어야 되는 고통보다 커야만 그 고통을 기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요만하고 고통이 이만하면 그걸 누가 가겠어요? 고통이 훨씬 큰데.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이나 생각하라 부자가 되어라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열망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통을 뛰어넘을 만큼 큰 열망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그만큼 크냐는 거예요. 그만큼 크지 않으면 여러분들 100% 안주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못 넘어가실 거예요. 왜? 고통 너머에 있는 이상향에 대해서 내가 강렬하게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저희 팔로워가 8,000명이 열흘 만에 확 늘었어요. 그 중에서 진짜로 인생을 뚫어내시는 분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어요. 48,000명 중에 1,000명도 안 될 겁니다. 정말로요. 물론 저희는 그래도 진짜 좋으신 분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만은, 제가 직접 만난 분도 있고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도 잘 봐준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있어요. 왜? 내가 겪어야 하는 고통과 어려운 그 너머를 원하는 마음이 강렬하지 않아요. 안주하는 마음,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새롭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들을 뚫어내실 수 있는 힘을 내가 키우겠다라고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믿음은 여러분들이 내리는 하나하나 개별 선택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변하기로 선택을 하면 변해진 모습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리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옳은 선택, 매일 나를 위한 선택, 매일 삶이 바뀌는 선택, 매일 내가 달라지고자 하는 선택을 내리셔야만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쵸?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아침에 이불 정리하세요라고 맨날 아침마다 포스팅 때려봐야 뭐합니까? 이불이 개져야지. 그죠? 손을 쓰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밭에 가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어떠한 농기구를 가지고 나가야 그 농사가 쉬워지는지를 알려드리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짜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명상입니다. 저는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할 때 항상 명상부터 이야기를 해요. 티베트의 한 스님을 데리고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실험을 합니다. 이 사람 정말 명상 고수인 거죠. 명상 고수인데, 이 고통이 왔을 때 명상이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그 고통을 느끼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강화가 돼서 정신적인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상은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정말로 조금 이렇게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상이 좋은 거는, 일단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외부의 상황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퇴사를 당했다고 치죠. 퇴사를 당하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당하는 거라서 정말 이 한 달 상간에 갑자기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고 나는 현재 생활에 익숙하고 안정을 느끼고 있는데 순식간에 빵 하고 인생이 펑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놀라운, 뭔가 이렇게 나를 깜짝 놀래키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혼란 상태에 빠져요. 혼란이라는 단어도 부족하죠. 정말 혼돈이 됩니다. 이 혼돈과 혼란, 소위 말해서 막 이렇게 엉켜있는 실타래 같은 생각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명상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상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 가만히 서 있고 이제 헤드스페이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만히 서 있고 이 지나가는 생각들, 차량이 이제 앞에 도로가 있다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이 지나가는 생각들을 우리가 꾸준히 관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흘러가도록 두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생각들을 막 쫓아다녀요.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이건 진짜, 이건 어떡하지? 이건 망했는데, 모르겠어. 몰라, 자빠져야겠다가, 저기 또 온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차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멈춰서 그 생각들을 관조하는 게 어떤, 어떤 명상의 어떤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은 생각을 정리해줍니다. 명상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해주는 두 번째 행위가 있는데 그건 바로 수면이에요. 우리가 일상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막 생활을 하면은 뇌는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수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막 차곡차곡 쌓아두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파일을 막 다운받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파일을 막 다운만 받아서 예를 들면은 막 300개가 됐다라고 치는 거죠. 근데 그 안엔 영상도 있고 문서도 있고 뭐 이미지도 있고 다 섞여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수면은 그 뭔가 혼재되어 있는 300개의 파일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역할을 수면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한 수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수면을 잘 취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항상 공통적으로 자기가 덜 잔다는 걸 저한테 자랑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충분한 수면은 여러분들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날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있죠. 나 4시간씩 자고 하루에 10시간, 12시간, 14시간씩 일했어. 100% 주말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게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뇌를 정리하고 깔끔한 상태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시는 이 좋은 루틴과 패턴을 만드시는 게 평화로운 마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제 미생에서도 나왔지만 체력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체력이 많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소위 말해 웃는 것도 힘이 있어야 웃는다고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쓸 에너지 양 자체가 많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밤에 잠 2시간, 3시간 재우고 나가가지고 데이트하면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다 약간 고깝게 들리지 않을까요? 정말 요만큼만 내 신경을 거슬려도 네가 감히 이런 말을 하겠죠. 여자친구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부부도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 체력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것들이 일단 충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댓글을 질문을 여기다가 남기세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수면 유도제를 드세요. 아니면은 낮에 정말로 조깅을 4시간씩 하세요. 저녁에 골아 떨어지세요. 강제로 우리가 쉴 수 있도록 수면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능력입니다. 그쵸? 수면 유도제 필요하면 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권하고 싶은 몇 가지 액티비티가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저기입니다.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요즘은 이제 좀 격한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세요. 정말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한 2-3명 정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맨날 그렇죠? 라고 하고 살겠어요. 저도 성격이 그렇게 뭔가 맨날 물처럼 맹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저한테 정말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했었거든요. 있어요, 지금도. 짜증나. 근데 그분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정말 화가 났을 때 저는 글을 써요. 글을 씁니다. 왜 글을 쓰냐면 말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 사람 쌍판떼기 두고서는 이러면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써요. 그 글을 쓸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비공개된 곳에 글을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거를 그 손끝으로 모두 뽑아내세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글을 통해서 내가 뿜어져 나오고 내가 그걸 인지하고 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이 풀립니다. 진짜 화나요. 정말 화 많이 납니다.
그럴 때 저는 글로 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왜 논리적으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그 사람의 미래가 밝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그 사람이 정말 싫다라고 글을 쓰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지속적으로 배출을 꺼내주면 그게 다 끝났을 때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의 평안을 하지 않다면 글을 쓰세요. 글을 쓰셔서 나는 왜 이토록 열이 받았을까? 이렇게 하시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10가지를 쓰세요. 정말로. 저 글쓰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받고 지금도 그분을 욕한 글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그 글을 자주 보면은 그분에 대한 어떤 마음, 화가 쌓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보고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물론 저는 얼굴 보고도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깰 각오로 얼굴 보고선 정말 쓴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안 풀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와서 글까지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는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 네. 마지막 요 얘기만 하면 이제 저희 라방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저는 하실 수만 있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권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말하는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바쁘신 분은 정말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면서 보내는 그 카페에서의 1시간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길게 본다면 혼자 떠나는 그런 배낭여행, 해외여행 1달, 2달, 3달 이 정도까지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열이 받는 이유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열이 받았어요. 정말 그딴 인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다 먼지 같은 것들이에요. 내 인생에 감히 들어와서 네가 내 인생에 쓰레기 더미를 던지고 가?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쟤는 내년쯤 죽겠네. 정말 이렇게 독서를 하더라도 사실 멀리 떠나고 공간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보게 되면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마치 지도를 이렇게 땡겨보거나 하늘 높은 곳에 가면 사람이 요만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어떤 거시적 관점을 나의 인생에 잠깐이라도 딱 떨어뜨려주면 생각보다 인생이 되게 편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되게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파도 치는 그 돌 있는 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멍 때리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에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렇게 해서 되게 멀리까지 뻗어진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고 계속 주기적으로 부딪히는 파도를 보면 뭔가 그냥 이렇게 풀리는 게 있어요. 멀리 이렇게 뻗어진 걸 보면 진짜 인간의 인생이 부질없구나.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쏟고 있었을까? 내가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을 받아 했었을까? 내가 왜 나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런 인간을 위해서 쓰고 있었을까라는 그 부질없음이 떠올라요. 또 동시에 이렇게 파도에 계속 부딪히다 보면 그래 인생이 그렇게 깎여나가는 거구나. 나도 이렇게 매끄러운 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구나. 아직 살 날이 100년이나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자연 속에서 이렇게 좀 치유되는 것들이 저는 있더라고요. 혼자 앉아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두면은 옆 사람이 100% 얘기합니다. 수다 떨지 마시고 혼자 가세요, 여러분. 알겠죠? 되게 외롭다고 여행 자꾸 누구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혼자 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어떤 핵심 힐링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평화로운 마음에 대해서 제가 좀 원인을 이야기를 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현실적으로 진짜 해결이 되는 방법은 뭔지 또 정말 어떤 how to의 3가지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공감되는 포인트도 있고 또 실제로 경험해보신 부분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기부여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동기부여가 인간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동기부여가 도대체 인간의 삶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정말로 좋은 동기부여 메시지를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노력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의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변화거든요. 그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내가 혼자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싶다면
저와의 파트너십을 이루셔야 돼요. 저희가 제공하는 좋은 인사이트, 쌓여있는 이 모든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흡수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인생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시고 힘들죠. 지치죠. 제가 그러니까 매일 뭔가 나가서 무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만나 뵙고 그 과정에 있을 때 힘이 필요하다면 힘을 주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제가 밀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장기 파트너십을 맺으시는 거라고 저희랑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페이서스 코리아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제가 할 거야. 그렇게 제가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인간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내가 바뀌기로 선택하면 내일부터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가 10개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그 중에 단 하나만 고르셔서 그 단 하나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으로 쪼개셔서 그거를 8분의 1로 쪼갠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단 5분이라도 실천을 하시는 게 진짜 변화를 위해서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야기해요. 많은 성장을 하시는 걸 바라지 않아요. 하루에 1%만 가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좀 남용하는데 진짜로 1%예요. 사이클을 타고 살을 빼고 싶다면 사이클 근처로 왔다 갔다 한번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천천히 가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원하는 어떤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놓지 않고 그거를 내가 해내고 말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들 무료 상담을 제가 피드에다가 오픈한 이후로 8월 이제 셋째 주까지 다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8월 넷째 주부터 이제 지금 예약이 가능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인생의 좀 돌파구를 만들어 보고 싶다.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막힌 벽 같은 어떤 답답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혹은 그냥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번 년 가기 전에 꼭 오세요. 11월이 지나면 제가 예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송년회도 있고 저희 토크 콘서트도 준비해야 되고 이래서 제가 바빠질 거예요. 지금도 물론 바쁘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마 11월까지면 아마 많지는 않습니다. 만나 뵐 수 있는 분이.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꼭 저를 만나러 오시고 오실 때 제가 커피도 사드려요. 케이크도 사드리고 필요하면은 저는 내용이 부족하면 식사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꼭 오셨으면 좋겠고 한 분 한 분의 정말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이 브랜드가 가는 겁니다. 페이서스 코리아는 그런 브랜드예요. 저희 잘났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1년에 한 명이 변하더라도 그게 저희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사회공헌적 마음으로 시작한 게 이 브랜드예요. 아마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래오래 뵀으면 좋겠고 페이서스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들이 여러분한테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제가 그렇게 살려고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애쓰고 있어요. 욕하고 싶은 거 참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께 오래오래 뵀으면 좋겠습니다.